어머, 너 이은숙 맞지? 설마 시골에서 반찬 가게나 하며 사는 내가 이런 고급 예식장에 올 줄이야. 남편도 농사꾼이라며? 정말 웃기네. 고등학교 동창들의 조롱과 무시가 화려한 예식장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한 부장 검사님이시잖습니까? 신랑 아버지의 정중한 인사에 예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오만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일까요? 경기도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부터 이은숙의 반찬 가게에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은숙의 모습은 여전히 정겹고 성실했죠. 가게 한쪽에는 직접 기른 배추와 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가게 뒤편 작은 텃밭에서 남편 한재민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8세인 재민은 평일에는 서울로 출근하지만 주말이면 이렇게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누가 봐도 평범한 농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흙이 묻은 장화,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까지 도시 사람들이 보면 전형적인 시골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 은숙이 물통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일상은 그 자체로 평화로웠죠. 서울의 복잡함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죠. 세상의 모든 복잡함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은숙은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부쩍 텃밭에 빠져 있네.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끄덕였죠.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그때 멀리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간 우체통을 단 오토바이가 시골길을 달려오는 모습은 정겨웠죠. 이은숙 씨,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흰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죠. 은숙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은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김혜진. 은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초대장이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편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야? 남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초대장이에요. 김혜진이라는 친구가 보냈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김혜진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숙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름한 교복을 입고 도시락 냄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특히 김혜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숙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초라했죠. 야, 이은숙. 너 또 그 냄새나는 도시락 가져왔구나. 김혜진이 코를 막으며 말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은숙의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리곤 했죠. 복도에서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서 몰래 울기도 했었죠.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모자라서 학교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당신한테 그런 친구도 있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저를 많이 괴롭혔던 친구거든. 말끝이 쓸쓸하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김혜진이 자신에게 초대장을 보냈을까? 혹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어서일까? 바람이 불어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편지를 꼭 쥐고 먼 산을 바라보았죠. 그 시선 너머로 묻어둔 과거의 상처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며 무시당하고 냄새난다며 따돌림 당하던 그때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당신도 떳떳한 사람이잖아. 당당하게 다녀와. 남편의 격려에 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해질 무렵 은숙은 텃밭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들려 있었죠. 현관문을 열면서 은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희망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죠. 내일 아침에 동창회 참석 의사를 전화로 전하기로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과거와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숙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예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은숙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선물로 사준 베이지색 재킷과 핸드백을 메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 참석이신가요? 안쪽 연회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숙은 끄덕이며 웨이터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고급 장식들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연회장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은숙이 왔네. 김혜진이 가장 먼저 은숙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죠.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 그리고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까지 온몸이 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은숙이 정말 오래간만이네. 박선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박선미 역시 화려한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시술한 티가 역력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은숙아, 너 이런데 처음 오지? 구경 많이 해. 내가 언제 이런데 와보겠니?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죠. 은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정말 오래간만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벌써부터 시작되는 은근한 무시와 조롱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윤정이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은숙아 옷이 예쁘네. 어디서 샀어? 혹시 동대문에서?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운이 깔려 있었죠. 다른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가방이랑 옷은 어디서 구했어? 김혜진이 은숙의 핸드백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짝퉁 거 다 티나. 구색 맞추느라 힘들었겠네. 요즘은 가짜도 잘 만든다던데 그래도 진짜랑은 차이가 나지. 김혜진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은숙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정품이었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냥 평소에 쓰던 거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자리에 앉게 되자 은숙은 구석 자리에 앉게 되었죠. 마치 학창시절의 서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다 주자 김혜진이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와인은 샤또 마르고로 하고 전체는. 김혜진은 마치 이곳의 단골인 양유창하게 프랑스어 이름까지 발음하며 주문했죠. 은수가, 너는 와인 마실 줄 알아? 혹시 소주만?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선미가 자신의 반지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유럽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캐럿이 꽤 나간다니까. 너희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 시선은 자연스럽게 은숙에게 향했죠. 조윤정이 덧붙였습니다. 은숙아, 너 결혼은 했어?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은숙이 답하려는 순간 김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은숙이는 시골에 산다고 했잖아. 남편도 농사 짓나? 다시 한번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전직 검사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간단히 답했습니다. 와인이 나오자 김혜진이 글라스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니까. 하지만 김혜진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가움보다는 과시욕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딸이 외국 유학 중인데 학비만 연간 몇 천씩 나가지만 뭐 어쩌겠어. 애 교육비는 아끼면 안 되잖아. 박선미가 겸손한 척하며 자랑했죠. 조윤정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요즘 부동산이 워낙 좋잖아. 모든 대화가 돈과 지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죠. 학창 시절에도 이들은 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끼는데 익숙했었습니다. 은수가,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김혜진이 다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지? 힘들겠다. 요즘 농사도 돈이 안 된다던데. 가식적인 걱정을 표하며 말했죠. 은숙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텃밭 가꾸는 재미가 쏠쏠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면 정말 맛있거든. 하지만 은숙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박선미가 말하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숙아, 너도 가끔은 서울 나와서 백화점 쇼핑이라도 해봐. 아, 백화점은 가봤니? 분위기는 점점 은숙을 향한 은근한 무시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화를 내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김혜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웨딩 플래너 사업이 강남에서 정말 잘 되고 있어. 한 달에 몇 천씩 매출이 나오거든. 요즘 결혼식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김혜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선미와 조윤정이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 부럽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다니. 그럼 정말 돈 많이 벌겠네. 맞아. 요즘 웨딩 업계가 얼마나 잘 되는데. 부자 되셨겠어? 김혜진은 더욱 우쭐해져서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임대료만 해도 월에 몇백씩 나가는데 그래도 고객들이 워낙 많이 와서 잘 되고 있어. 실력이 좋거든. 김혜진은 마치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죠.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은숙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허세와 과시욕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은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혜진이 갑자기 은숙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업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아, 물론 시골에서는 그런 기회 찾기 어렵겠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죠. 은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해봤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선미가 은숙의 모습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은숙아,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옷차림이랑 분위기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야. 목소리에는 동정 섞인 비아냥이 깔려 있었죠. 조윤정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은숙이 좀 더 꾸미고 다니지. 요즘은 남자들도 다 관리하는 시대인데. 말끝마다 무시하는 기운이 흘러넘쳤습니다. 김혜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더 노골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은숙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구려 티가 나. 어쩜 하나도 안 변하냐? 격 떨어진다. 진짜. 그러곤 주위 친구들을 힐끔 돌아보며 웃음까지 섞어 말했죠. 저 얼굴로 뭘 해보겠다고. 성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포기해야 될 판이야. 너무 늦었지 뭐. 그 말에 박선미와 조윤정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을까?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은숙의 말은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어머, 은숙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 정말 촌스러워졌네. 김혜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김혜진의 편에 서서 은숙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은숙아,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돈이 얼마나 벌어져? 병원비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은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예쁜 거 모르겠던데.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김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혜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절대 자신에게 대들지 않던 은숙이 이렇게 나오자 당황스러웠죠. 너 말 다 했어? 김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순간 붉은 와인이 은숙의 얼굴과 옷에 흠뻑 뿌려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김혜진아 그래도 얼굴은 좀 심했잖아. 이 비싼 와인이 아깝지. 박선미는 입으로는 말리면서도 눈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죠. 조윤정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입가에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숙이도 참 예전엔 말 한마디 못하더니 어디서 배짱이 생겼나 몰라. 은숙은 천천히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옷에 번진 와인 얼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역시 변한 게 없구나. 은숙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누구도 은숙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입을 열었죠. 난 이만 가볼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면서 은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모임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과연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모습을 본 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당신 옷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와인 따다가 쏟았지 뭐.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재민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다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가 텃밭을 돌보고 있었죠. 오이와 토마토가 한창 자라는 시기라 물주기와 잡초 제거에 바빴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지만 흙냄새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저기 애벌레가 또 생겼네. 은숙은 상추 잎에 붙은 작은 벌레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혼잣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죠. 그때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오늘 아침에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래. 혹시 법무법인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재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급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법정 제출용 서류인데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남편의 사과하는 목소리에 은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은숙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남편이 말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바지라던 복장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낡은 바지에 흙이 묻은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까지 영락없는 농사꾼의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했죠. 서울 시내 중심부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은숙은 남편의 법무법인을 생각했죠.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갈 때마다 그 규모와 위험에 놀라곤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이었거든요. 빌딩에 도착하자 발렛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은숙은 법무법인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궁전 같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높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죠. 로비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도 정중히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변호사님께 서류 전달하러 왔어요. 은숙이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응답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회의 중이시라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숙은 끄덕이고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포근한 고급 패브릭 소파들과 최신 법률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은숙은 조용히 구석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혹시? 은숙이 고개를 돌리자 김혜진과 박선미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들이었죠. 어머, 너 은숙이지? 김혜진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설마 법률 상담 받으러 온 거야? 박선미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숙을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로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 은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필 이런 복장으로 이들과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일이 있어서 왔어. 간단히 답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옷은 또 그게 뭐야? 김혜진이 은숙의 차림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동창회 때 그렇게 짝퉁으로 치장하고 오더니만 역시 평소에는 이런 차림이구나. 박선미도 거들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더니 정말 농부 같네. 그래도 그렇지 옷꼬라지가 그게 뭐니?
조롱 섞인 웃음이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은숙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진짜 법률 상담 받으러 온 거야? 박선미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돈 없다는 티를 내더니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지? 김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너도 내심 법적 문제라도 생겼나? 농사 관련해서 뭔가 분쟁이라도? 김혜진의 말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좀 들겠다. 농사로는 변호사 비용 내기 힘들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은숙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은숙은 여전히 상대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으로는 조용한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우리랑 이제 말 안 할 거야? 김혜진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은숙의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남편 한재민이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몇 명의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민은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반듯한 걸음걸이로 누가 봐도 이 법무법인의 중심 인물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장 오른쪽 가슴팍에는 대표 변호사 한재민이라는 명찰이 단정히 빛났고 그의 뒤를 따르던 변호사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의 보폭을 맞춰 따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대기실을 둘러보다 소파에 앉아있는 은숙을 발견하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재민이 은숙을 발견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죠. 그의 위엄과 여유 그리고 사적인 따뜻함이 대기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김혜진과 박선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농사꾼이라며 무시하던 은숙을 변호사가 여보라고 부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여보라니. 설마. 바로 그때 재민을 따라온 변호사 중 한 명이 김혜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김혜진의 아들 김민수였죠. 김민수는 어머니 옆에 있는 은숙을 보자 더욱 놀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의 공손한 인사에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혜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이 잘나가는 변호사라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 상급자가 바로 자신이 무시하던 은숙의 남편이라니요. 박선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저분이 누구시는데? 목소리에는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은숙이 조용히 일어나서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우리 남편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김혜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김혜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세와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동창회에서 아들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은숙의 남편 밑에서 일하는 부하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김민수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우리 한재민 대표 변호사님 사모님이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김혜진에게는 치명적이었죠.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선미님, 아까 상담받으신 대로 이혼 소송 착수금 12개월 할부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선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이죠. 아, 그게
잠깐만요. 박선미는 황급히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본 은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은숙은 우쭐대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재민이 아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다줘서 고마워. 정말 급한 거였는데. 그러고는 김민수를 보며 말했죠. 김 변호사, 어머니인가 봐. 아, 네. 대표님. 김민수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김혜진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허세를 부렸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은숙이 남편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서둘러 왔어요. 재미는 고마워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옷이 뭐가 어때서? 내 눈엔 예쁘기만 한 걸. 여보, 점심 같이 먹을까? 마침 시간도 됐고. 그럴까요? 은숙이 답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수행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은숙이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기하지 말고 이분들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나요? 김혜진과 박선미를 가리키며 말했죠. 제 동창들인데 대중교통 타고 온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친절한 말투 안에 담긴 여유와 배려는 두 사람에게 더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는 알아서 갈게. 김혜진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니야. 타고 가. 비서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량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김혜진과 박선미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편안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재민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가자. 부부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김혜진과 박선미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법무법인을 나선 부부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재민이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할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죠.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프라이빗 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테이크가 나오자 재민은 아내 것부터 먼저 썰어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다정한 모습이었죠. 자, 여기. 접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숙이 받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아까 대기실에서 본 광경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한참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재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대기실에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았던 모습을 본 것이 못내 불쾌했거든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히던 애들이에요. 여전히 그때처럼 날 무시하더라고. 동창회에 가서도 조롱 섞인 말만 듣고 왔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죠. 재민의 눈썹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그때 와인 쏟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내의 와인에 젖은 옷을 보며 의심했었던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날 조롱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김혜진이 와인을 내 얼굴에 뿌렸어요. 담담히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런 행동을 하다니. 남편이 변호사라도 속 시원하게 자랑이라도 하고 오지. 재민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고 견딘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숙이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후련해지려나?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은숙의 말에는 어떤 초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재민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내 밑에 김민수 변호사가 당신 동창 김혜진 아들인 것 같던데. 법무법인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은숙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당신 밑에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김혜진 그 사람 동창 모임에서 거짓말한 거야?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니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모의 인성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들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민수에 대한 평소 인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 모인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재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망설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김민수 변호사가 의뢰인들한테 좀 권위적이에요. 저희끼리도 걱정했어요.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배 변호사들 앞에선 꼬리를 내리듯 굽실거리더니 그분들만 안 계시면 돌변해요. 평소 느꼈던 불쾌감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말끝마다 비아냥거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후배 변호사들한테는 대놓고 소리 지르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아요. 다른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동료 변호사들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주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의 증언과 의뢰인들의 불만 사례들이 정리되어 제출되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민수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김민수는 급히 재민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당황한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재민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실력도 인성도 함께 갖춘 변호사만 둡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이고 동료 변호사들까지 무시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는 없어요. 김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드러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혜진이 다음 날 재민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죠.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재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이라면 저에게 벌을 내리세요.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재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민수가 후배 변호사들에게 소리 지르고 의뢰인들을 무시하는 목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려왔죠. 당신 아들, 당신의 인성을 쏙 빼담더군요. 김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식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과는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민의 마지막 말에 김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고 동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죠. 재민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선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유럽 출장은 사실 남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대부분 중고품이거나 할부로 산 것들이었죠.
백화점 VIP 카드도 연회비를 못 내서 정지 상태였습니다. 딸의 유학비도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투자 이야기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 보증금도 부족해서 친척들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죠. 박선미는 자신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윤정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의 의원은 큰 병원들에 밀려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의료진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의사 남편도 실제로는 동네 의원을 운영하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의료장비 할부금 때문에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동창 모두 자신들의 허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들 뿐이었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은숙의 남편이 실제로는 전직 검사 출신의 대표 변호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김혜진은 택시 안에서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은숙을 그토록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계속 자책했습니다. 자신의 허세와 거짓말이 얼마나 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조윤정은 가장 충격이 컸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의사 남편도 재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숙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죠. 김혜진은 아들 김민수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깨달았거든요. 박선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살았는지 반성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칠애에만 신경 썼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조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지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은숙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세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연락하기도 부끄러웠고 은숙에게 연락하기는 더욱 어려웠죠. 그러던 중 김혜진의 딸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은숙의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계속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죠. 박선미의 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은숙 이모가 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조윤정의 남편도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며 은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말했죠. 세 가족 모두 은숙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은숙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숙은 세 동창 모두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니 은숙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기로 말이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연락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죠. 먼저 김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나 은숙이야.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은숙아, 정말? 나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도 못했는데. 언제든 좋아. 정말 고마워.
김혜진의 답장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박선미와 조윤정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두 사람 모두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선미의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조윤정도 비슷한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수가 나 정말 죄송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꼭 만나자. 일주일 후, 네 사람은 은숙의 반찬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김혜진, 박선미, 조윤정은 모두 소박한 차림으로 은숙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예식장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숙아. 김혜진이 가게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들어와. 은숙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자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박선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너무 못됐어. 조윤정은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죠. 우리 다 나이가 들었잖아.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때가 됐어. 은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정말? 김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진짜 친구가 되자. 은숙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네 사람의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혜진은 웨딩 플래너 사업을 정리하고 은숙의 반찬 가게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박선미는 명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백화점 쇼핑 대신 은숙과 함께 시장을 보며 알뜰한 살림의 재미를 발견했죠. 조윤정도 남편의 지위를 자랑하는 대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갔습니다. 남편의 의원 일도 적극적으로 도우며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숙의 반찬 가게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은숙을 도우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재민이 법무법인에서 돌아와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여보, 오늘 법무법인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 재민이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은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당신 반찬 가게를 모델 케이스로 하고 싶다고 해. 재민의 말에 은숙은 놀랐습니다. 저희 가게를요? 그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하더라고. 김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정말 대단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박선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조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보람 있는 일이야.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은 것 같아.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법무법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의 후배 변호사들이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반찬 가게군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의 시간에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법률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은숙은 남편이 자신의 일을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재민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로 측정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숙과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김혜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때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은숙이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죠. 박선미도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조윤정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숙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 말이에요. 직원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배우는 이론보다 훨씬 값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가게에는 다시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죠. 재민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은숙은 남편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진짜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김혜진이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박선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진짜 친구 말이야. 조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죠.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숙의 반찬 가게는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법무법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김혜진은 아들 김민수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본 김민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박선미는 이혼 소송을 취하고 남편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조윤정도 남편과 함께 의원을 새롭게 정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친구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숙아, 너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어. 김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엔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박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야 한다는 걸 배웠어. 조윤정도 말했습니다. 은숙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것 같아. 은숙이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숙의 반찬 가게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법무법인에서 시작된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김혜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사업 대신 은숙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박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고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딸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죠. 조윤정은 남편과 함께 의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로 확장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은숙의 반찬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민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젊은 변호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혜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박선미와 조윤정도 각자 준비한 재료들을 꺼내며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가게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 광경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바쁘네. 응.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보람있어. 은숙이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은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요리하면 정말 맛있어져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돼. 은숙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진심을 담아서 하는 모든 일은 특별해져. 박선미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할머니한테 그런 걸 배웠어. 진심의 소중함을 말이야. 조윤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아이들은 내 어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요리 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수가 정말 고마워.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박선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 조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이야. 은숙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변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다는 거야. 재민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다니. 은숙은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존경은 강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은숙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죠. 복수하거나 우쭐대는 대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죠.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이들의 우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몇 년이 더 흘러 은숙의 반찬 가게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재민의 후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김혜진, 박선미, 조윤정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은숙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